Kill them, buddy. Kill this bitch! 안녕하세요, 햄릿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신작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화려한 영상미와 스타워즈의 영감을 받은 오리지널 스토리. 과연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 지금 시작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는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스페이스 오페라 SF 영화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인 배우 배두나가 중요 인물로 등장하면서 공개 전부터 큰 기대를 모았던 작품이었죠. 오늘은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에 대한 개인적인 감상평을 다루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는 총 3부작으로 제작되는 영화의 첫 번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화는 2시간 동안 수많은 중요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러닝타임을 지루하게 소비하게 되죠. 전 개인적으로 이번 잭 스나이더 감독의 신작이란 점에서 큰 기대를 하고 영화를 시청했지만 끝까지 보기에는 굉장히 힘든 작품이었습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의 팬인 저 햄릿조차도 커버가 불가능한 문제적 작품이었죠. 일단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1000세대 동안 이어져온 마더월드라는 왕국이 우주에 있는 모든 자원과 행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마더월드의 군인이었던 코라는 모종의 이유로 탈영을 하게 되는데 그녀는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벨트 행성에 숨어 지내게 되죠. 어느 날 마더월드의 에티커스 노블 제독이 코라가 숨어있던 벨트 행성에 찾아오게 되고 그곳의 농작물과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던 마을 촌장 신드리를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에티커스 노블 제독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식량을 요구하게 되면서 약 10주의 시간을 주게 되죠. 코라는 벨트 행성에 살아가고 있던 선량한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여러 행성에서 이름을 날리던 강력한 싸움꾼들을 찾아 나서는 내용이 바로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의 핵심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다면 주인공 코라가 마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찾아가 함께 마더월드에 맞서 싸울 것을 제안하는 스토리라인은 고전 영화 7인의 사무라이에 큰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7인의 사무라이는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전설적인 명작 중 하나이죠. 황량한 땅에서 수확한 식량을 산적들에게 빼앗기던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무라이를 찾아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라이 시마다 칸베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사무라이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데 이는 바로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에서도 큰 영향을 준 스토리라인이기도 합니다.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같은 경우 외계 침공을 예측한 배트맨 브루스 웨인이 팀에 합류할 멤버들을 찾아 나서게 되는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죠. There are enemies coming from far away. I need warriors.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 또한 주인공 코라가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울 인물들을 찾아 나서게 되면서 극이 진행되는데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것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레벨문이라는 작품이 총 3부작으로 구성이 되어지면서 그 첫 번째 이야기인 불의 아이는 인물 소개만으로 극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 구성이라면 차라리 드라마로 제작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제 기대와는 다르게 인물 소개만 하는 영화 자체가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잭 스나이더가 연출한 레벨문은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의 전설적인 작품 스타워즈에도 큰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였죠. 잭 스나이더 특유의 연출 방식을 통해 스페이스 오페라의 새로운 볼거리를 기대했지만 우리 관객들이 다양한 작품들에서 보았던 장면들과 무기에 대한 표현 또한 새로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장면들이 영화의 전체 부분을 차지하면서 감상을 포기할까에 대한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잭 스나이더 감독의 팬들은 그에게 기대하고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화려한 액션 속의 잔인한 고어성 연출이죠.
사실 제가 극장용 작품과는 다르게 표현의 한계가 무궁무진한 넷플릭스와 잭 스나이더가 연출한 액션의 만남을 기대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작품이 나와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죠.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 액션 장면에서는 단 한 장면도 관객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을 만한 피에 대한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액션의 수위가 굉장히 저렴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잭 스나이더 감독의 팬이라면 큰 실망감에 빠지시게 될 겁니다. 왜 그가 지금까지 다양한 영화 속에서 표현했던 액션 수위를 죽여가면서까지 레벨문을 순한 맛으로 연출했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기존 팬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청자분들께선 더욱 보기 힘든 작품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빈약한 스토리 구성과 캐릭터와의 관계입니다. 레벨문 세계관은 시작부터 굉장히 방대하게 풀어나가게 되는데 해당 설정의 어려운 용어들과 인물들의 배경 설정이 불명확하게 묘사되면서 이야기를 따라가기 매우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해당 세계관을 연구한다면 좋은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겠지만 전혀 공감이 가지 않는 평범한 배경 설정이었죠. 레벨문 3부작은 그 어떤 관섭 없이 잭 스나이더 감독의 창작 의도가 반영된 결과물로 알려져 있는데 왜 그동안 작품을 만들면서 잭 스나이더 감독을 창작적으로 규제했었는지 이해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싸움꾼들을 모집하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영화가 끝나는 순간 굉장히 허무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속편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종식시켜버리는 1부작이기 때문에 제가 과연 2부작과 3부작을 찾아서 보게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에 대한 팬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2부작과 3부작을 시청하지 않는 것이 잭 스나이더에 대한 헌사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 1부작의 방대한 캐릭터 설명에 대한 영화적 희생이 속편에 큰 영향을 주기를 바라봅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이 이 작품을 기대하고 있었던 또 다른 포인트는 배우 배두나가 나오기 때문이었죠. 이 영화 속 유일한 장점이 있다면 조선의 갓을 쓴 배두나와 잭 스나이더의 액션의 만남이었습니다.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에서 오직 배두나의 검술 액션만이 유일한 볼거리라는 것이 굉장히 슬픈 표현으로 다가오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영화 레벨문 파트 1을 다 시청하지 않았어도 배우 배두나의 액션 장면만 보는 것은 추천드리지만 역대급 정도까지는 아니라 영화 속에서 그나마 괜찮은 액션을 제공하기 때문이죠. 여러모로 잭 스나이더 감독이 레벨문이란 작품을 통해 넷플릭스라는 매체 속에서 득과 실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작품이 극장용으로 탄생되지 않아서 그나마 안심이었습니다. 레벨문 파트 2는 2024년 4월 공개 예정이며 잭 스나이더 감독이 부디 옛날의 영광을 재현하는 역대급 작품을 탄생시키길 기원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의 개인적인 감상평을 다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던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레벨문 파트 1 불의 아이 이상 햄리셨습니다.